이제는 건들지 마. 저 사람의 목숨이었으니까. 향로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비웃음에 누군가는 주먹을 움켜쥐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을 넘긴 이들의 등 뒤에서 40년 전의 함성이 다시 살아났죠. 절대로 잊지 않았던 기억, 피와 연기 그리고 약속.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빈소를 짓밟던 그 순간 그녀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아내기로 결심했을 뿐이었죠. 이번엔 끝까지 가야지. 늙은 손이 과도를 쥐고 쇠파이프가 다시 빛을 발하며 사라졌던 전설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 던져진 작지만 단호한 경고였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0년 전 그날을 다시 마주한 4명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장례식장 앞에선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김태순,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68배 주름진 얼굴. 한때 시장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3층 301호. 빈소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어요. 영정사진 속 태순이가 씁쓸하게 웃고 있었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어요. 4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3년에 그날이 떠올랐죠. 동대문 시장이 들썩이던 날. 정부가 강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는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상인회장이었고 태순이는 석이었어요. 영자 언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태순이가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5살의 앳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빈소에 앉아 있으니 그 시절이 생생했어요. 새벽 5시면 시장 골목이 살아났습니다. 좌판을 펴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 리어카 바퀴 소리, 물건을 나르는 지게꾼들의 거친 숨소리. 그 모든 게 우리의 삶이었죠. 용역 깡패들이 처음 나타난 건 7월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시장을 누비며 상인들을 위협했어요. 돈 봉투를 내밀며 가게를 비우라고 했죠. 거부하면 밤에 불이 났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상인들을 모았고 우리는 맞서기로 했죠. 그때 제 곁에는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순임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0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여전히 철의 여인다웠죠. 순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에 세월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순임이는 부회장이었어요. 용역 깡패들과 맞설 때 제일 앞에 섰던 사람. 쇠파이프를 들고 상인들을 지켰죠. 그녀의 왼팔에는 아직도 그때의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이었습니다. 65살. 둥글둥글했던 얼굴이 날카로워졌지만 영리한 눈매는 그대로였죠. 미숙이는 총무였어요. 상인들의 재산을 비밀 장소에 숨기고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법적 대응을 준비했죠. 시장의 지혜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왔어요. 67, 4명 중 가장 말이 없던 사람. 감사를 맡았지만 실제로는 정보원이었죠. 시청과 경찰서를 드나들며 정보를 모았고 내부 스파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림자라는 별명이 잘 어울렸어요. 4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죠. 아니,
정확히는 38년. 1985년 시장이 철거된 후 흩어졌으니까요. 빈소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태순이의 영정 앞에 놓인 국화꽃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조문객이 없으니 화환도 근조리본도 없었죠.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맞은편 빈소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 담배 연기가 복도로 새어나왔죠. 302호였어요. 순이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이가 살짝 일어나 밖을 내다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정보를 전했습니다. 302호는 장대식의 측근 장례식이라고. 재개발 조직의 보스? 40년 전 우리를 괴롭혔던 그 조직의 후계자였어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태순이와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다니. 순이미의 주먹이 떨렸어요.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고 정희는 눈을 감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태순이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언니, 제가 지켜온 것이 있어요. 시장 토지 원본 증서. 그들이 빼앗아가려 했지만 끝까지 지켰어요.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꼭 찾아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명의 시선이 만났어요. 우리가 다시 모인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태순이가 목숨 걸고 지킨 그 증서. 우리 상인들의 권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302호의 소음이 더 커졌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들이 복도에 울렸죠. 그중 한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있더라고. 증서가 어디 있는지 끝내 불지 않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순이 그들에게 잡혔던 거였어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비밀을 지켰던 거였죠. 순이미가 일어섰습니다. 미숙이도 정희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섰죠. 다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40년 전의 그날처럼, 동대문 시장의 아침처럼 우리는 아직 싸울 수 있었어요. 늙었지만 잊지 않았으니까요. 시장의 냄새, 상인들의 함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날들을. 태순이의 영정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빈소를 나서며 결심했어요. 증서를 찾겠다고. 태순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그리고 40년 전에 끝내지 못한 싸움을 끝내겠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302호 앞을 지나며 안을 흘끗 봤어요.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의 조직은 여전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변하지 않았어요. 시장의 전설은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복도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302호에서 나온 사내들이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검은 양복이 구겨지고 넥타이가 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301호 앞에서 멈췄어요. 태순이의 빈소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5명의 건달이 들어왔죠. 앞장선 사내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꼈습니다. 그가 영정 사진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뒤따라 들어온 건달들이 빈소를 둘러봤습니다. 조문객이 우리 넷뿐인 걸 보고 비웃었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이미의 어깨가 굳어졌어요. 미숙이는 주먹을 꽉 쥐었고 정희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관찰했죠. 건달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우리를 훑었어요. 늙은 여자 넷이 뭐가 무서운지 거리낌 없이 행동했죠. 앞장선 사내가 영정 앞에 놓인 향로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제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늙은 것들이 감히 우리 재개발 사업을 방해한다고.
태순이처럼 고집부리다가는 똑같은 꼴을 당할 거라고. 목소리에 위협이 가득했죠. 다른 건달이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빈 병을 벽에 던졌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에 튀었죠. 제가 일어섰습니다. 차분하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어요. 여기는 고인을 추모하는 곳이니 나가 달라고. 말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건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화환 스탠드를 넘어뜨리고 의자를 발로 찼죠. 영정사진을 향해 침을 뱉으려는 놈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1983년 8월 15일 새벽 4시 동대문 시장에 용역깡패 200명이 몰려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죠. 상인의 여성들 50명이 시장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강목이 들려 있었어요. 용역깡패들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사내들. 그들의 눈빛은 짐승 같았죠. 첫 번째 충돌이 시작됐어요. 제가 앞장섰습니다. 강목을 휘두르며 그들을 막았죠. 순이미가 제 옆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싸웠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무술을 배운 사람처럼 정확했습니다. 미숙이가 준비한 고춧가루 주머니가 터졌어요. 붉은 가루가 공중에 흩날렸죠. 용역깡패들이 눈을 비비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의가 미리 설치한 함정이 작동했어요. 시장 골목 곳곳에 팬 구덩이와 미끄러운 기름, 철사줄에 걸려 넘어지는 깡패들. 그녀의 계략은 완벽했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제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순이미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났고 미숙이는 갈비뼈가 부러졌죠. 정의도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장은 우리의 삶이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일한 터전.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린 곳. 그걸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싸움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됐어요. 경찰이 왔지만 구경만 했죠. 그들은 용역깡패 편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밀렸습니다. 시장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을 찔렀죠. 평생 모은 재산이 제가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건달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밀쳤어요. 그 순간 제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무게중심을 낮추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 비켜섰죠. 건달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순이미가 일어섰어요. 그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꼿꼿해지고 흐릿했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70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미숙이도 변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에서 전략가의 눈빛으로 주변을 재빠르게 훑으며 상황을 파악했죠. 출구와 무기가 될 만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정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위치를 바꾸며 건달들의 사각지대로 이동했죠. 마치 어둠과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건달들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죠. 겁먹은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4명의 움직임이 하나가 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도를 알았죠. 40년 전처럼, 동대문 시장을 지키던 그때처럼 장례식장 직원들이 소동을 듣고 왔어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한 직원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건달 하나가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위협적인 손짓으로 전화를 끊게 했죠. 직원들은 떨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빈소가 전쟁터가 되려는 순간이었어요. 4명의 늙은 여자와 5명의 건달. 숫자로는 우리가 불리했죠.
나이도 힘도 그들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경험이었죠. 수백 번의 싸움을 겪은 몸의 기억, 생존을 위해 익힌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순이의 유언, 시장 토지 원본 증서, 그걸 찾기 전에는 쓰러질 수 없었어요. 40년 전에 못 지킨 시장을 이번에는 꼭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건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는 놈도 있었고 벨트를 풀어 무기로 쓰려는 놈도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40년 만에 깨어난 전사의 본능이었습니다. 순이미가 발을 옮겼어요. 미숙이가 뭔가를 집어들었고 정의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죠. 대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순이의 영정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마치 잘했다고,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망령이 깨어났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호랑이들이 돌아왔어요. 건달이 저를 향해 주먹을 뻗었습니다. 느린 동작처럼 보였어요. 제 몸이 먼저 반응했죠.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눌렀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죠. 68배 나이가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순이미가 움직였어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더니 순식간에 분해했습니다. 다리 하나를 뽑아 무기로 만들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두 번째 건달이 순이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낮췄어요. 의자 다리로 정강이를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건달이 넘어졌죠. 이어서 무릎 뒤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숙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재단에 놓인 향로를 들었습니다. 재와 향 연기가 공중에 퍼졌죠. 건달들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가 연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이 이어졌죠. 목덜미, 옆구리, 무릎 뒤, 급소만 골라쳤습니다. 3명의 건달이 차례로 쓰러졌어요. 정의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빈소의 화환 리본을 뜯어냈어요. 바닥에 깔고 의자를 배치했죠. 순식간에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건달 하나가 정의를 쫓았어요. 그가 리본을 밟는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고 의자에 부딪혔죠.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정의의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5명의 건달이 모두 바닥에 뒹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렸어요. 무거운 구둣발 소리. 많은 사람이 오고 있었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대식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사내. 흉터가 가득한 얼굴에 차가운 눈빛. 그의 뒤로 부하 15명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죠. 대식이 쓰러진 부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이를 갈았죠. 40년 전 그때 끝장을 못 봐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대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이식 칼이었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날이 펼쳐졌죠. 형광등 빛에 번쩍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칼끝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몸짓이었죠. 그 땅 문서가 어디 있냐고, 태순이가 어디 숨겼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태순이, 그들에게 고문받으면서도 끝까지 비밀을 지킨 동료.
그녀의 영정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재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일을 깎던 과도가 놓여 있었어요. 작지만 날카로운 칼. 제 손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순간 과거가 떠올랐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손. 수만 번 칼을 잡았던 기억. 그 감각이 되살아났죠. 제가 과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식의 눈이 커졌어요. 늙은 여자가 칼을 드는 모습이 우스웠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눈빛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왜 시장의 어머니들로 불렸는지 그 이유를 보여줄 때였어요. 부하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15명의 건달. 각자 무기를 들었죠. 쇠파이프, 나무 막대, 체인.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순임이가 제 왼쪽에 섰어요. 미숙이가 오른쪽에, 정희가 뒤에 자리를 잡았죠. 완벽한 진영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랬어요. 시장 골목을 지킬 때, 상인들을 보호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싸웠죠. 그때의 호흡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어요. 제가 과도로 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순임이가 옆에서 의자 다리로 그의 옆구리를 쳤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왔습니다. 미숙이가 향로의 젤을 또 뿌렸어요. 정희가 만든 함정에 한 명이 걸렸죠.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싸움이 격해졌어요. 부하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입기 시작했죠. 순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미숙이는 숨을 헐떡였어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순이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을 위해서 대식이 직접 나섰어요. 그의 칼이 번뜩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죠. 전문가의 솜씨였어요. 제가 막아냈습니다. 과도와 접이식 칼이 부딪혔어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죠. 힘으로는 밀렸지만 기술로 버텼습니다. 대식의 공격이 계속됐어요. 위, 아래, 여. 다양한 각도에서 칼이 날아왔죠. 제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었어요. 그때 순임이가 도왔습니다. 의자 다리로 대식의 손목을 쳤어요. 순간적으로 그의 자세가 흐트러졌죠. 기회였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 과도를 휘둘렀어요. 대식의 칼이 손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어서 과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칼끝이 대식의 목을 향했어요. 정확히 목젖 아래 급소를 겨냥했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대식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부하들도 얼어붙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68배 할머니가 재개발 조직의 보스를 제압한 순간이었어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 칼을 잡았던 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손, 그 손이 이제 정의를 위해 칼을 들었어요.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순이의 영정만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녀가 웃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장의 어머니들이 돌아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었어요. 아니, 싸워야만 했죠. 태순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빼앗긴 시장을 되찾기 위해. 과도가 여전히 대식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과도가 여전히 대식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갑자기 그가 고개를 돌려 부하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총을 꺼내라고.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부하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검은 금속이 번뜩였죠.
권총이었습니다. 이제는 칼싸움이 아니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의가 움직였어요.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그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였죠. 낡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정의가 봉투를 높이 들었습니다. 대식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어요. 그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죠. 이걸 찾고 있었냐는 듯한 정의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시장 토지 원본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순이가 목숨 걸고 지킨 그 문서였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태순이는 죽기 전에 이미 증서를 정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공증까지 완료했다는 사실이었죠. 법적으로 완벽했어요. 대식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든 부하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상황이 역전된 순간이었어요. 제가 과도를 내렸습니다. 이제 폭로할 때가 왔어요.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장대식이 알아야 할 과거를, 너희 아버지 장만수, 그 이름을 떠올리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전 그는 우리 편이었어요. 상인의 부회장이었죠. 하지만 그는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정부와 손잡고 시장 땅을 팔아먹으려 했어요. 상인들 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돈에 눈이 멀어서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챘어요. 정의가 먼저 눈치를 챘죠. 장만수가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는 것을 추적했습니다. 정부 관료들과 만나는 현장을 포착했어요. 증거를 확보한 후 우리는 그를 막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그의 정체를 폭로했어요. 상인들이 분노했죠. 배신자라고, 시장을 팔아먹은 놈이라고. 장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가족이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그 아들이 바로 장대식이었죠.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살려줬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쫓아냈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였어요. 장만수는 복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재개발 조직을 만들고 정치인들과 결탁했죠. 아들 대식을 후계자로 키웠고요. 40년의 복수극이었어요. 대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처음 듣는 표정이었어요. 배신자의 아들. 그게 그의 정체였죠.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숙이가 손에 든 걸 보니 스마트폰이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고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생중계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시청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1000명, 2000명, 3000명.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미숙이의 영리함에 감탄했어요. 시대가 변했어도 우리도 변했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죠. 스마트폰 화면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재개발 조직의 만행에, 태순이의 죽음에, 그리고 40년 전의 진실에.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생중계를 보고 달려온 시민들이었죠. 장례식장 앞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40년 전과 달랐어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으니까요. 대식과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렸어요. 이제 총을 쏠 수도 없었죠. 수천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40년 전에는 너희 아버지를 살려줬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끝까지 갈 거라고. 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하들에게 손짓을 했죠. 후퇴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빈소를 빠져나갔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증서를 되찾았고 진실을 폭로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순임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미숙이는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정희는 증서를 안전하게 품에 넣었죠. 태순이의 영정이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녀의 유언을 지켰으니까요. 밖에서 시민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였어요. 시장을 되찾자는 구호였죠. 40년 만에 다시 들리는 그 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우리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식 일당을 쫓아온 거였죠.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 넷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시장의 어머니들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때였어요. 시장을 되찾는 일, 상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 태순이의 꿈을 이루는 일.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밖은 시끄러웠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40년의 한을 풀 시간이 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멈추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빈소로 들어왔어요. 밖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죠. 대식 일당은 도망쳤지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는 모습이 보였죠. 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생중계 영상이 증거였죠. 수천 명이 목격한 폭력 행위. 더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고 떠났어요. 취재진도 하나둘 빠져나갔죠. 다시 조용해진 빈소에 우리 넷만 남았습니다. 태순이의 영정 앞에 다시 모였어요.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정희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시장 상인 500가구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들이었죠. 태순이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었습니다. 각 문서에는 상인들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권리증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순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지키며 살았으니 우리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소주병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잔에 술을 따랐어요. 태순이의 영정 앞에 한 잔을 올렸죠. 우리도 각자 잔을 들었습니다. 태순아, 내가 지키려던 것, 우리가 끝까지 지킬게. 그 약속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임이가 옛날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주먹으로 싸웠다고, 강목과 쇠파이프로 맞섰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법과 여론으로 싸운다고. 그 말이 맞았어요. 시대가 변했고 우리도 변했죠. 하지만 지켜야 할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우리는 태순이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조문객은 없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미숙이가 뉴스를 확인했죠. 놀라운 표정으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70대 노인들이 조폭 15명 제압. 대서특필된 기사였어요. 우리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시장의 어머니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댓글에는 응원과 감동의 메시지가 가득했죠. 젊은이들도 본받아야 한다고, 진정한 용기라고. 곧 빈소가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어요. 수십, 수백 명이 몰려왔죠.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우리 때문에 희망을 봤다고, 감사하다는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환이 빈소를 가득 채웠어요. 조촐했던 장례식이 성대해졌죠. 태순이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지킨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오후에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대식 일당이 구속됐다고요. 폭력 행위와 공갈 혐의였죠. 불법 재개발 계획도 백지화됐다고 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겼어요. 정말로 이긴 거였죠. 40년의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뒤 장례를 치렀어요. 상인 수백 명이 함께했습니다. 태순이의 유골함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죠. 우리가 향한 곳은 동대문 시장이었어요. 지금은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지만 그 자리는 여전했죠. 태순이가 사랑한 곳, 우리가 함께 싸운 곳, 시장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었어요. 시장의 어머니들이라는 이름의 동상. 10년 전에 세워진 거였죠. 4명의 여인이 나란히 선 모습이었어요. 강목을 든 영자, 쇠파이프를 든 수님이, 서류를 든 미숙이, 망원경을 든 정이. 우리의 젊은 시절이었죠. 동상 앞에 유골함을 놓았습니다. 상인들이 둘러섰어요. 누군가 꽃을 놓기 시작했고 곧 꽃더미가 쌓였죠. 태순아, 내가 사랑한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하자. 그 말을 마음속으로 전했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수님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이와 정희도 손을 맞잡았죠. 4명이 원을 만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가 늙었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한 시장의 어머니들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은 계속될 거였습니다. 새로운 상인들이 와도 건물이 바뀌어도 사람 사는 냄새는 계속될 거였어요. 그게 우리가 지킨 것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시장을 물들였어요. 동상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동상이 노을빛에 빛나고 있었죠. 4명의 여인이 영원히 시장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했습니다. 태순이와의 약속을 지켰고 시장을 지켰어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젊었죠. 며칠 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토지 소유권 문서를 바탕으로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죠. 상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어머니들이 함께했고 500가구의 상인들이 함께했어요. 무엇보다 태순이가 함께했죠. 그녀가 남긴 유산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소송에서 승리했어요. 상인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일부는 새 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했죠. 우리 넷은 여전히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동상 앞에서 태순이에게 인사하고 시장을 둘러봤죠. 늙은 다리로 천천히 걸으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젊은 여성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들 덕분에 가게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와 같은 눈빛이었죠. 희망과 의지가 가득한 눈. 시장은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장의 어머니들은 영원했어요.
우리가 떠나도 새로운 어머니들이 나타날 거였죠. 시장을 지키고 상인들을 보호하며 정의를 위해 싸울 사람들이, 그게 우리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영원한 수호자들의 정신이었어요.